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는 분명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배터리 데이라는 그런 큰 기대감들이 현실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주가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악재성 내용이 나왔는데 과연 얼마나 큰 악재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과연 테슬라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테슬라가 내재화를 앞서서 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뭐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볼게요. 테슬라가 독일에 있는 ATW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이제 배터리 모듈 그리고 팩을 조립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고요. 캐나다에 있는 기업의 자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120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 대략 한 20개 정도의 조립란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악재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작년입니다. 이제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또 인수했습니다. 자, 이 업체도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셀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했던 것이 바로 하이비 시스템즈라고 있습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해핵 주입 장비를 또 공급하는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 그다음에 전해핵 주입 장비 업체,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ATW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다 부분들 수직 계열화를 위한 첫 발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를 했죠. 앞으로 2022년도 되게 되면 아무리 현재 있는 배터리 공급사들이 생산량을 늘려도 배터리 공급 부족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곧 2차 전지의 성장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이 보장됐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좀 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앞으로 전기차 가격을 2만 5천 달러까지 내려서 내연기관차보다 싸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생산 원가를 56%까지 절약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배터리 업체에게는 수혜일까 악재일까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내재화를 시도를 하지만 또 LG화학, CATL, 삼성 SDI 이런 기업으로부터 수주도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장력에는 우리가 크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 조정은 많이 올랐었고 그에 따라서 울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뺨을 때리는 현상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가 도대체 진짜 내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목적이 중요하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거의 독점을 줬었습니다. 일본 기업에다 이제 파나소닉에 독점을 줬었던 것을 이제 파나소닉이 합작법인 일본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게 되면서 테슬라도 역시 이제 손을 버리고 CATL이라든가 LG화학 이런 기업과 이제 손을 잡게 됐고 특히 중국에 있는 그 테슬라 공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LG화학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테슬라가 만약에 내재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뭐 2, 3년 안에 가능한 얘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20년 동안 이 기술을 쌓아왔는데 테슬라가 단 2, 3년 동안 이런 작은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인수한 기업들이 뭐 주력적인 어떤 소재를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 뭐 장비 같은 작은 회사들을 좀 인수했다는 걸 본다면 이런 걸 인수해서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일단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나 카드를 내밀어 줍니다. 너네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생산해야 될 거고 생산할 건데 가격 내려라. 뭐 모든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ATL, LG화학, 파나소닉 경쟁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럼 너네만 해? 독일의 가장 큰 회사가 누구겠습니까? 폭스바겐이 있어요. 이 폭스바겐이 또 내재화를 시도하겠죠. 이미 뭐 폭스바겐은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재화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뭐 밥그릇이 다 뺏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단기간에 기술력을 쫓아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진입 장벽이 반도체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 안정성 측면이죠. 폭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 문제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아무리 내재화를 지금 시도한다 하더라도 1, 2년 안에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은 나올 겁니다. 왜?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또 내재화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향후에 또 6개월 정도 조정받게 되면 다시 또 저점 다지면서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동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니까 한번 급등하고 조정받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또 급등했죠. 그러면 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쉬어가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업체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내재화를 앞당긴다 라고 했을 때 국내 업체들에서 그런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웬만한 소재 업체들, 우리나라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도 수혜가 되겠죠. 왜냐하면 소재 업체들은 뭐 LG화학에만 납품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소재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터지지 않게끔 보호해줄 수 있는 신흥 SEC 같은 종목들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바로 예전에 1년 전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테슬라가 대보 마그네틱의 이 탈산철 기기를 수출했다는 거죠. 수십 대를.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양극할 물질, 양극 재료에서 들어갈 때 철도 있을 것이고 비철 금속이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배터리의 폭발,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배터리의 폭발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식 탈철기가 있고 습식 탈철기가 있는데 습식 탈철기 같은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습식 탈철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거의 대보 마그네틱 하나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테슬라가 작년 10월 달에 대보 마그네틱의 이 탈산철 철을 제거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 기기를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종목에는 좀 심리적으로 또는 뭐 실제로 수주가 또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인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올 4월에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기업이 되겠죠. 이 업체는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2차 장비 장비 중에서 이제 남경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통 배터리형 제조 설비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를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나인테크라는 업체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런 몇몇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장은 악재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로서는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큼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했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주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더 상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의견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